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 이야기들 해보는 의회 인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은지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오는 길을 좀 헤매셨어요? 네. 여기 앞에 카메라 앞으로 네. 들어올 뻔했습니다. 네, 방송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네. 앞으로 들어오신 줄 알고요. 네, 좋습니다. 자, 빠르게 또 오늘 짚어볼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민주당이 이제 8월 2일에 전당대회 열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걸출한 두 인물이 지금 격돌을 한 상황에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약간 격한 게 있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선거는 원래 그런 거긴 하고, 그리고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이걸 공언한 만큼 평화롭게 경쟁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너무 좋은 분들이라 네. 공동대표했으면 어떨까 이런 허황된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훈훈한 분위기. 네. 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워낙에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명심을 이제 본인들이 이어가겠다는 예. 방향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분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커, 인파이터 정신으로 가겠다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통합형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아웃복서 스타일로 해보겠다, 네,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스타일이 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우리 시민분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예.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보면 이게 매번 좀 달라진다면서요. 네.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55% 맞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누가 쟁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권리당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그럼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텐데 어느 곳으로 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정청래 후보님이 전략을 잘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청래 후보님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골목골목 선대위에서 맞아요. 호남 위원장을 하셨어요, 지역 네. 위원장을. 그래서 호남을 곳곳 골목골목을 투어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좀 힘입어서 아직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는 이제 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요즘 이제 호남의 당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지역 민심을 챙기는 데는 사실 이 양 후보다 아직 뚜렷한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더 호남의 민심을 잘 반영하고 어떤 후보가 더 호남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가 저는 호남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인사와 재정으로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심은 갈 거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22년 정기 그 전당대회랑 비교해 보면은 45%에서 55%로 무려 10%나 권리당원의 비율이 올라갔어요. 예. 그만큼 우리 권리당원으로 대변되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표심을 어쩌면 대선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사를 등용을 하겠다, 누가 내 주변에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심이 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같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공천에 대한 철학, 어떤 후보들을 더 그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그 정식 후보로, 우리 당의 후보로 내보이겠다. 꼭 그게 특정 인물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인물들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후보들, 조금 더 당원들께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내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공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 비중은 높지만 호남에서 어떤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호남 출신이 부재하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 정말 자주 나눕니다. 네. 의회인물 시간에.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우리 지역민들, 특히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이제 민주당의 이벤트에 뭔가 열광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대선과 달리 이 민주당의 이 이벤트에서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서 열리는 민주당 이벤트에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계속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말씀드렸듯이 다선 의원들이 호남에서 이제 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호남의 민심이 좀 민감하게 빠르게 바뀌기 때문인 것도 뭐 문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광주의 이제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이 사실 이 어떤 이 아젠다나 의견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견 표출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이 배출이 되지 않고 네. 있고, 그래서 또 이 민주당의 지도부에 진출을 하는 빈도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야 네, 하는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도 있긴 있어요. 한준호 국회의원, 예, 예. 우리 호남을 대변하고 네. 있는 그런 목소리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정당의 역사를 최근을 좀 보면은 국민의당으로 분열할 때 전까지는 우리 호남 출신들이 당 지도부를 거의 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분열을 할 때 당시에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참 호남 분들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그 중앙 지도부를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그 부흥기를 찾아가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회복해 나가야죠. 네,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달 25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와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거였고요. TF팀 꾸려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TF팀을 이제 25일, 지난 25일에 오셔서 TF팀을 육자 TF팀을 꾸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 TF팀 꾸리는 거를 지시하신 것도 깜짝 놀랐는데, 또 역시 추진력이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바로 26일 날 바로 TF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TF팀이 발족이 된 상황이고요. 또 1일 날, 이틀 전인 1일 날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니 이제 이 꾸려진 TF팀에서 좀 수치 등을 이제 갱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군공항 관련된 현안들이 사실은 조금 묵혀 있는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갱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F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시한 후에 바로 꾸려져서 지금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뜻자로 그 언론 보도로 나온 바로는 또 12월까지 예비 후보지 발표하겠다, 예.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네, 광주시에서 발표를 했죠. 예. 좋습니다. 저도 보면서 소화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다면요,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 지금 이제 육자 협의체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다시 그 원점인 지역 간 합의라고 봐요. 무안군과 그리고 전남도와 광주의 간극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그걸 어떻게 봉합시켜 나가고, 지금 무안은 광주를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 신뢰가 없다. 그만큼 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그리고 신뢰를 주는 만큼 또 무안에서도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합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협상 테이블에선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그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수목적법인 SBC 설립할 때 무안군에 먼저 참여하게. 네, 우선 협상 지위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무안 군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좀 밝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정부 주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확실히 속도가 붙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얘기를 하자면, 타운홀 미팅 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방 정부의 전략이 좀 없고, 그리고 준비 부족이 드러난 자리였다. 혁신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강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현안들을 제대로 전달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엔 저도 역시 아쉽고 분노를 했어요. 아, 내가 갔으면 다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광주 전남의 시도지사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 시도지사가 왔어도 과연 뭐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었을까? 네. 보니까 광주에 과가 72개 과가 있거든요. 오, 굉장히 그리고 많네요. 사업 수를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1832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 모든 게 모든 시민들, 우리 140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지금 뭐 필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나는 거기서 뭘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물론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준비는 해가야 했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면서 조금 더 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
이제 알았잖아요. 시도지사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학습한 만큼 다음번에 있는 타운홀 미팅, 다음번에 있는 광주와 전남을 방문할 기회, 이럴 때는 조금 더 명쾌한 뭔가 그 언어가 오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주시의 억울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타운홀 미팅이 그 전날 갑작스럽게 계획이 된 것이고, 또 그 형식 자체가 사실 시민들한테 개방이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발언권을 드리다 보니 준비한 얘기를 다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억울한 지점은 있지만, 조금 저도 당연히 이제 보는 시청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아쉬웠던 것이,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원래 하실 말씀 시원하게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생각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저희에게 너무 절호의 기회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그리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답답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께서 답답하셨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셔야겠죠. 네.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관련한 이야기 해볼게요. 예산 분담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 아예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버렸다가 다시 이제 어제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어제 호남고속도로 이 토론회, 주민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래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정말 빠르게 확장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이제 핑계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주셨던 것이고요. 사실 저는 지난 4월에 제가 이제 대선 기간에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 호남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광주시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4천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국비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이 호남 고속도로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대통령 공약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버텨보면 좋았겠다라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 이제 주민분들께서 기다려온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셨던 것 같고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 토론회의 결론으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추경 예산도 다시 확보를 하고 12도 예산을 세우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재정 문제다 보니까 이제 삭감된 예산 다시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결국에 예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다시 우리한테 볼이 넘어온 거죠. 어떻게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되는가 이걸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이제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광주시 저는 우려를 했던 것이 광주시 채무가 2조가 넘습니다. 근데 지방채를 다 끌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시민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저와 달리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각자의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하면서 북카페 조성하는 게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됐었어요. 그 원래 자랐던 그 곳에서. 근데 이게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단 왜 삭감된 거죠? 크게 4가지 이유예요. 사전 절차 부족, 그리고 실효성 부족, 시급성 부족, 그리고 독창성 부족. 먼저 첫 번째 사전 절차 부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빨리 사업화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어릴 때 거주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를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 지금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25m 떨어진 곳, 그곳을 바라보는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예비비로 이미 사놔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놓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심의를 해야 되는 의회의 역할이 패싱된 거 아닌가 이런 게 컸고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그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사업을 설계해보라라는 그런 요구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곳인가 봐요. 저곳입니다. 지금 일단 사놓고 저렇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한강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고 새로운 사업을 설계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책을 쓰는 도시로라는 사업을 제시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광주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 덕분에 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나온 게 아니다. 네. 좋은 책이 쓰였으니까 그런 거다. 이곳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도시인 만큼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 다 경험했을 때 출판과 언론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금지가 되는데 그 5.18 때 당시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전단을 뽑아내고 호회를 찍어내고 예. 이랬던 곳이 광주인 만큼 쓰는 것에 대한 역사성을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 쓰는 도시로 읽는 걸 넘어서 네. 쓰는 도시를 거듭나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시민들이 작가가 될 수 있게 컨설팅하는 사업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한강 문학 대회를 전국화 세계화 대회를 여는 것들 그리고 우수 작품을 거기서 출판을 지원하는 거 그걸 넘어서 또 이제 출판의 역사를 기리는 그런 출판 박물관까지 네. 해서 그런 패키지 사업을 제안을 하고 오. 다시 설계해 오면 예.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다시 심의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의원께서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네.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언론 보도도 요청을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 의원 먼저 하시죠. 네, 시민 여러분, 요즘에 사실 이 광주시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잘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지켜보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의회 전부 저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조금만 더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광주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우리 광주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주에 있는 정치인들 키워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광주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사업, 큰 사업 가리지 말고 모두 다 관심 가져주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우리 지역 현안을 시원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재 의원, 이명노 의원이었습니다.